겨울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며 차에 올라탔는데 앞유리가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에서 끓인 물을 들고 나와 유리창에 쏟아붓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유리 전체에 거미줄처럼 금이 퍼져나갑니다. 유리 교체 비용만 수십만 원. 당장 차를 못 쓰게 되면서 하루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에어컨 버튼을 눌렀는데 성에가 전혀 녹지 않아서 결국 지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겨울철 자동차 유리창 관리에 대해 퍼져 있는 위험한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일단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두 가지 현상부터 정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성애와 김서림인데요. 이 둘은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제거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뒤섞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성애를 없애려고 김서림 제거법을 쓰거나 반대로 김서림의 성애 제거법을 쓰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성애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성애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밤새 주차해둔 차량의 유리창 표면 온도가 바깥 공기보다 더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유리창에 닿는 순간 바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냉동실에 물컵을 넣어두면 표면부터 얼음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애는 주로 자동차 외부, 특히 앞유리와 뒷유리에 하얗게 껴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김서림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김서림의 핵심 원인은 온도차인데요. 자동차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크게 차이 날 때 유리창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바로 김서림입니다. 여름철에는 바깥이 덥고 차 안은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니까 바깥쪽 유리에 김서림이 생기고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바깥이 춥고 차 안은 히터 때문에 따뜻하니까 안쪽 유리에 김서림이 생기는 거죠. 결국 성애는 얼어붙은 얼음이고 김서림은 물방울이 맺힌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인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성애가 껴있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틀면 유리창이 더 차가워지면서 성애가 전혀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어컨 바람이 유리창 온도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성애가 꼈을 때 에어컨을 틀라고 안내하는 글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성애와 김서림을 혼동해서 생긴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결과인데요. 이런 정보를 믿고 따라했다가 출근길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매년 겨울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애는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하는 걸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히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애는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로 유리창 온도를 높여서 녹여야 합니다. 차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다음 송풍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두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성애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출근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빠른 방법을 찾다가 끓는 물을 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끓는 물을 유리창에 붓는 행위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앞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라 접합유리라는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어서 압착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유리가 산산조각 나서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이중 구조의 유리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영하의 온도에서 얼어있던 유리창에 갑자기 100도에 가까운 끓는 물이 닿으면 유리의 바깥쪽과 안쪽이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팽창 계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리의 한쪽 면은 급격히 늘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쪽 면은 아직 차가운 상태라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 힘을 유리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깨져버리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작은 흠집이나 미세한 금이 있었던 유리라면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순식간에 금이 퍼져나가면서 유리 전체가 못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 교체 비용이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 하고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더라도 끓는 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빠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에탄올을 활용하는 건데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성에가 낀 유리창에 뿌려주면 됩니다. 에탄올은 어는 점이 영하 114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겨울 날씨에서는 절대 얼지 않거든요. 이 에탄올이 성에와 접촉하면 성에를 구성하고 있는 얼음 결정을 빠르게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증발하기 때문에 유리창에 자국이 남거나 하는 문제도 없죠. 에탄올을 따로 구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집에 남아있는 손소독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손소독제는 대부분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다만 손소독제에는 에탄올 외에도 보습제나 향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리창에 뿌린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첨가물 성분이 유리에 남아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손소독제를 쓸 때는 젤 타입보다는 액체 타입이 더 효과적이고 분무기에 옮겨 담아서 사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물리적으로 성에를 긁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헤라입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나 CD 케이스 같은 걸로 긁어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도구들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유리창에 미세한 기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용품점이나 인터넷에서 성에 제거 전용 헤라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 전용 헤라는 유리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이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어서 장갑을 끼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겨울철에 하나 정도는 차 안에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성에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김서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서림은 성에와 달리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거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겨울철 김서림의 경우 차 안은 따뜻하고 바깥은 추우니까 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건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를 줄여주거나 차 안의 습기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활용한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온도차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부 공기를 차 안으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자동차 공조 시스템에 보면 내기순환과 외기순환을 전환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보통 차 모양 안에 화살표가 돌아가는 그림이 그려진 버튼인데 이걸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 내기순환 모드, 다시 눌러서 불이 꺼지면 외기순환 모드입니다. 김서림이 심할 때는 외기순환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실내 온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온도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김서림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차 안이 추워진다는 점입니다. 겨울에 히터 켜고 따뜻하게 운전하고 싶은데 김서림 때문에 찬바람을 맞아야 한다면 좀 고역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김서림 제거 버튼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버튼이 바로 앞유리에 부채꼴 모양 화살표가 그려진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송풍구가 자동으로 앞유리 쪽을 향하게 되면서 바람이 유리창으로 집중되거든요. 동시에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AC 버튼도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C 버튼이 켜지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거니까 겨울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AC 버튼의 AC는 에어 컨디셔닝의 약자인데요. 이게 단순히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는 기능이 아니라 컴프레셔를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컴프레셔가 작동하면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바로 이 제습 기능이 김서림 제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서림 제거 버튼을 눌렀을 때 AC가 자동으로 켜지는 건 송풍과 동시에 제습까지 해서 김서림을 효과적으로 없애려는 설계인 거죠. AC 버튼을 끄면 어떻게 되느냐?
송풍만 되고 제습은 안 되니까 김서림 제거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유리창이 안 맑아지니까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김서림 제거할 때는 AC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AC를 켜면 연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안전한 시야 확보가 연비 몇 %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차 안에 습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AC를 켜두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뒷유리 김서림 제거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열선 버튼입니다. 뒷유리에 보면 가로로 여러 줄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열선이거든요. 열선 버튼을 누르면 이 선들의 전기가 흘러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뒷유리의 온도를 높여서 김서림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열선은 앞유리에는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서 보통 장착하지 않고 뒷유리와 사이드 미러에 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열선 버튼 하나로 뒷유리와 사이드 미러 열선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겨울철에는 이 버튼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에와 김서림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성에나 김서림이 심하게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성해 예방법부터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야외 주차를 하실 때 앞유리 덮개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앞유리 전용 커버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걸 주차할 때 덮어두시면 유리창이 직접 찬 공기에 노출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성해가 훨씬 덜 끼게 됩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커버만 걷어내면 되니까 성해 제거하느라 시간 낭비할 일도 없고요. 앞유리 덮개가 없으시다면 골판지나 신문지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성해 형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와이퍼로 눌러서 고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차할 때 가능하면 건물 그늘보다는 해가 드는 쪽에 주차하시면 아침에 햇볕을 받아서 성해가 자연스럽게 녹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서림 예방은 차 안의 습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겨울철에 눈이나 비를 맞고 차에 타시면 옷이나 신발에 묻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차 안 습도가 올라가거든요. 이 습기가 유리창에 닿으면 바로 김서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에 타시기 전에 신발에 묻은 눈이나 물기를 최대한 털어내시고 젖은 우산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차 안에 습기 제거제를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옷장용 제습제나 숯 같은 것들을 대시보드 아래나 뒷좌석에 놓아두시면 평소에 차 안 습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겨울철에 차 안에서 음식을 드시거나 음료를 마시면 김서림이 더 잘 생깁니다. 따뜻한 음료에서 올라오는 김이나 음식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차 안 습도를 올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라면이나 국물이 있는 음식은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겨울철 차 안에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함께 타면 숨을 쉴 때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김서림이 더 빨리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외기순환 모드를 켜두시거나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성해나 김서림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앞유리가 완전히 맑아지기 전에 출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늦게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도로도 미끄럽고 해가 늦게 뜨니까 시야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시야 확보 미흡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해를 대충 긁어내고 앞에 작은 구멍만 뚫린 상태로 운전하시거나 김서림 때문에 뿌연 유리를 통해 앞을 보면서 운전하시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몇 분 일찍 출발해서 차를 충분히 예열하고 유리창을 완전히 맑게 만든 다음에 출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시간 손실과 비용이 몇 분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성해와 김서림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고 제거 방법도 다릅니다. 성해는 히터로 녹이시거나 에탄올을 뿌리시거나
전용 헤라로 긁어내시면 되고요. 끓는 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김서림은 외기순환 모드를 활용하시거나 김서림 제거 버튼을 누르시되 AC 버튼은 끄지 마시고요. 뒷유리는 열선 버튼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앞유리 덮개 사용, 차 안습기 관리 같은 예방 조치를 해두시면 겨울철 운전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끓는 물 붓기나 성의 에어컨 틀기 같은 위험한 방법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안전운전의 시작은 맑은 시야 확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성애와 김서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번 겨울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